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소식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바로 마포구 성산동과 합정동, 구로구 구로동,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린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22일 이제 둔촌 그 주택 청약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무순위 청약이다 보니 시세로는 뭐 6억 원 이상의 그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9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과연 어떤 분들이 이런 청약에 당첨이 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역천동에서도 같이 함께 이런 청약들이 같이 함께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1년 전, 2년 전에 분양했었던 금액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사비의 그런 증액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 평당 뭐 700, 800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단지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자기 분담금에 대한 증가, 이런 부담감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반 분양가가 상승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이런 무주택자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좌절감들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순위 청약의 굉장히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에서 좀 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도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조합원들의 그 지위를 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의 그런 지역들 선점해서 안내를 좀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앞으로 미래에는 더욱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급가들을 생각해 보셨었을 때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야말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무언가 청약을 통해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좋은 입지에 좋은 호재와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과거의 분양가를 그대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면 지금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선별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부동산의 그런 지역들은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또는 교통 호재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분양했었던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또는 분양받을 수 있는 지역들로 선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시다 보면은 유익한 그런 시간이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수 있는 지역들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대근 대표님께서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갈아타기 혹은 투자와 관련해서 좀 좋은 부동산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 거리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성산동인데요. 홍대 상권을 이용하기에 매우 용이한 입지고요. 연남 상권과도 도보로 10분 거리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홍제천 인근의 입지라고 하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 지역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보통 이제 재개발 투자라고 하면 초기 투자의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기간을
오래 두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붙을 수 있는 프리미엄들, 그리고 이 조합원 분양가를 가지고 일반 분양가라든가 또는 일반 매매될 수 있는 지역 시세에 대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초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 과정이 진행되는 시간 속에서 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큰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이전까지의 그런 단계들을 좀 거쳐보시고 재개발을 하셨던 또는 재건축에 대한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극초반 투자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모아타운 2차 사업 선정지가 구성이 되고 이번에 관리 계획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곳이 고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합 승인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 과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또는 이런 관리 처분 단계까지의 권리 선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산동 모아타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동의율뿐만이 아니라 높은 비례율로 인해서 그런 사업성 또한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동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 단지에서는 한강 이북 지역의 최대 규모라고 할 수도 있고 성산시형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7, 8억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반면 성산동의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메리트가 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곳이 모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었을 때 실질적인 시세는 뭐 이런 월드컵 파크라든가 또는 인근 지역, 합정동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구옥 아파트들의 시세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한 15억에서 16억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런 가재열 뉴타운 라인들도 금액 시세가 10억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입지가 좋은 성산동의 아파트의 조성 단계에서 그 정도 금액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역으로는 마포구청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도보상으로는 이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경의중앙선의 가자역에서도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성산동 모아타운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에서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고 월드컵 경기장역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의 교통편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이라든가 6호선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또 6호선 라인은 서울의 북부 라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뭐 합정역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상수 라인들, 그리고 이태원까지도 용산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의 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포구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원 조성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에는 경의선 숲길 라인들이 연남동에 그 연트럴파크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평화의 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 그리고 월드컵 공원,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강공원이 바로 이곳에 상암 한강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에도 한강공원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성산동 주변에는 이런 가족분들과 또는 뭐 이런 곳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공원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공세권, 숲세권의 그런 역할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통편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은 성산대교라든가 또는 월드컵대교를 따라서 한강 이남 지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는 강병북로와 자유로, 뭐 올림픽 대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산동에서는 차량 이동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교통
편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근에 또 표시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은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뭐 홍대라든가 이쪽 이대 라인들 보시면은 서강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이화여대, 연대,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그리고 또 북쪽 라인으로는 명지대학교 라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교가 인근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임차 수요도 풍부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학군의 수요들도 굉장히 풍족하다. 학원가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동은 3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같이 함께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또는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교통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대규모의 업무 시설까지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산동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차량이 아닌 지하철을 이용해서 주변의 대형 업무 상권에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따져봤더니 상암 DMC의 실질적인 방송가라든가 또는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금융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까지는 이제 16분 내에 여의도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의 가장 큰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구죠. 마곡지구까지도 25분 내에 도달하네요.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과 서울역 CBD 지역까지의 접근성, 서울역은 단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13분 내에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형 업무 타운들을 끼고 있는 지역 마포구가 왜 마용성광의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호재도 굉장히 많고 한강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의 그런 고속 그 도로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차량 이동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모습들 바로 성산동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개발 호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이 바로 모아타운 2차 사업지 선정됐었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아타운 2차 사업지는 지금 현재 그런 서울시에서 선정된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이 3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이 됐다는 것은요. 이제 구역이 정확하게 지정이 됐다는 것이고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80% 주민 동의율만 구성이 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설립 인가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만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 예비로 이루어져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동의율들을 구성해놨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 이후 이제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 처분까지의 단계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도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가 장점이라는 것이고요. 이 구역들이 모두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역별로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의 모아타운을 장점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근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재건축 후에 성산 시형 아파트 훨씬 더 단지가 크고 규모가 넓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대적인 부분이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모습이 있고 또 투자 금액 자체도 7, 8억 정도로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좀 무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투자 금액이 적은 지역을 보자니 뭐 마포구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는 가자 역세권들도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들을 좀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또 너무 극초기다. 극초기 투자처이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데의 과정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또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모아타운 성산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모아타운 지금 관리 계획 수립이 완료된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건설사들에서도 이제 관리 승인이 난 것에 대한 축하 그런 현수막들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사업지에 대해서
그런 수익성들을 극대화시키고자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슈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역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중에서는 롯데 상암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들 이미 뭐 2년,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롯데몰 사업인데요. 수색역 인근 지역에 지금 현재 롯데몰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몰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복합 문화시설, 상업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단계들을 밟고 있고 2025년 착공을 해서 올해까지 이제 인허가를 받고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에서는 2025년 착공을 통해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들어가느냐? 단순히 롯데몰이라고 해서 뭐 롯데쇼핑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그 상업시설들 쇼핑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문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모습들까지도 모두 다 이곳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이 생길 것이다. 이런 대형 복합 쇼핑몰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이런 상업시설들이 이런 성산동에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산동 모아타운 2차 사업 선정지고요. 그리고 선정만 끝난 것이 아니라 관리 계획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민 동의에 대한 그런 니즈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와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넓은 사업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336세대 정도 대단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이 지금 1,100세대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례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만큼 이제 사업 수익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들도 좀 덜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대형 업무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이라든가 서울역까지 10분에서 1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등포 여의도까지도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면서 대형 업무 시설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호선이라든가 6호선, 경의중앙선, 뭐 공항철도 모두 환승하거나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 발달에 대한 교통의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또 차량을 이용해서 간선도로 교통망들이 우수하죠. 내부순환도로뿐만이 아니라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원들 한강공원, 월드컵공원,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뭐 이런 주변 지역들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가족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공원들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있어서 수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큰 그 입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조성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저밀도 주택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곳들이 마포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개발 가치들도 또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대학교들과 그리고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를 놓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임차 수요가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보유를 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아타운 구성이 되어 있는 관리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곳들에서의 시세가 뭐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분당 평당 뭐 한 5천 정도, 6천 정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7천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은 3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이 7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을 때 4억 후반대가 나오는데 지금 이곳 시세가 4억 8천에서 5억 2천만 원 사이 4억 후반대의 금액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방 3개로 이루어져 있는 3룸 공시지가 계산을 해서 전세 보증보험 126%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 2억 후반대, 3억 초반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시세는 약 3억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투자 금액이 2억 원이 조금 되지 않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1억 8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모아타운 과정이 이렇게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된 곳들 서울 지역 어느 곳을 봐도 2억 원이 다 투자 금액이 넘습니다. 뭐 2억 5천에서 3억 이상씩, 성산동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도 그 정도의 금액대를 봐야 되는데, 이 정도의 추진 속도 과정들에서 투자 금액이 2억 원 정도대라 고 하면은 보유하는 기간 대비해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3룸으로 직접 거주하셔도 좋고요. 또는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전세 투자 금액, 전세 안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 2억 원 미만으로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지역 성산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지금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상암동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출퇴근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대중교통인데, 지하철은 물론이고 또 버스 정류장도 굉장히 또 유용한 곳들이 많습니다. 일단 도보로 홍대 입구역 쪽으로 이동을 하면 다양한 지하철 노선은 물론이고 또 중심 상업지구로 향하는 광역버스 혹은 시내버스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곳 가좌역 인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적도를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일반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좌역 3번 출구 그리고 4번 출구 인근만 일부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이 완료됐을 때 이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좀 완성될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재개발에 대한 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볼게요. 2호선, 6호선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선입니다. 마포구에서도 핵심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합정동인데요. 출퇴근 시간에 유동인구가 이 대표적으로 혼잡하기로 유명한 환승역인 신도림, 사당, 교대에 버금갈 정도로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금액을 지금 매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고, 또는 앞으로의 투자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정동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지금 현재 투룸 나와 있는 금액 대비 이미 과거 5년 전, 6년 전의 가격으로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큰 메리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잠시 뒤에 금액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합정동의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용성 한강 이북 지역의 실질적인 메리트라고 하면은 교통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한강변을 끼고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용성광에는 모두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입지적인 강세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포구가 차지하고 있는 큰 메리트가 있죠. 뭐 용산이라든가 또는 성동구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용산이라든가 또는 광화문, 여의도 접근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레버리지를 좀 낮출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포구는 여의도와 맞물려 있고요.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서울의 중심 지역 광화문이라든가 시청, 종로 라인들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합정동입니다. 바로 합정역, 이곳 합정역 인근 지역의 재개발을 충분히 앞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초기 투자처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정역은 2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6호선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드컵부터 시작을 해서 상수역이라든가 홍대 라인들 그리고 용산 라인까지도 관통하고 이태원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호선에서의 그런 업무 중심가로서의 접근성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2호선이 교차한다는 것이죠. 자, 서울의 회선역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입니다. 서울을 이렇게 강남과 강북을 모두 다 관통을 하는데 홍대 입구역을 따라서 대학가, 홍대 입구역, 신촌, 이대역 모두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이언뉴타운을 지나서 충정로 라인들 따라서 서울의 중심가인 을지로라든가 이런 지역들까지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합정역에서는 실질적인 6호선과 2호선을 따라서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공항철도라든가 또는 경의중앙선 그리고 5호선의 환승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교통 발달들이 합정역 중심에서 이런 상권 중심에서의 그런 확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정역 인근에는요 홍대 상권이라든가 홍대 거리들뿐만이 아니라 연남동의 연트럴파크 그리고 백화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플렉스 라인들의 멀티몰이라든가 대형 병원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많은 그런 편의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마포구 합정동 라인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정역의 이제 남쪽 라인들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저밀도 주택지들 밀집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을 구역구역별로 진행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정역 인근 지역에 이미 개발됐었던 곳들 얼마나 높은 아파트들이라든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라든가 그런 가치들이 20억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메스나폴리스를 비롯해서 이런 프로지오라든가 이런 단지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근 지역에 비슷한 아파트들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서울시 재개발 사각지대 지원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또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성하기에 좀 애매한 곳들을 이제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해서 또 뭐 지세가 있거나 또는 이런 좀 집중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사각지대 지원 정책의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역세권 재개발, 재개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역까지의 거리가 350m 이내에 분포되어 있고요.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1000% 정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합정역 인근의 주상복합 아파트들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뭐 30층 이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규모의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뭐 당연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정비 주택 사업들도 같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합정동도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역세권 재개발 높은 그런 사업성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합정동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투자처에서는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미 과정이 어느 정도 뭐 추진위가 어느 정도 좀 주민들이 동의라든가 동의서를 걷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이미 투자금 매매 가격은 이미 상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초기 투자가 굉장히 적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5년 전, 6년 전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면 투자 금액은 약 2,500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룸 다세대 주택 지금 초기 투자 비용 이곳 합정동 같은 경우가 넉넉 잡아서 이제 5천만 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금액이 맞춰져 있는 금액이 3억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지역 시세는 3억 3,500에서 3억 4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여기에 공시지가를 따져 보니 126% 안에 들어오려면은 실질적으로 전세 시세는 2억 8천에서 2억 8천 정도 내외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계약갱신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이내가 될 것이고요. 계약갱신을 했었을 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으로 구성을 하면은 약 5천, 4,500에서 5천만 원, 뭐 6천만 원까지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굉장히 적은 투자 금액으로 노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곳 마포구 합정동의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성들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포구 합정동 만나보셨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에서도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 곳에 합정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은 더블 역세권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데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핵심 지역을 지나다니는 노선이죠. 그리고 6호선을 통해서는 용산이나 공덕, 상암, DMC 등 이 업무지구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출구 쪽에 합정역 버스 정류장에서 인천이나 김포, 파주 등의 경기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가 굉장히 많이 정차를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또 경기권에 계신 분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파트를 살펴보면요. 합정역 인근에 있는 일부 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크게 대단지가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했을 때 수요가 한층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지역 보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지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얼마 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또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소식들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좀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요즘 들어서 이제 날씨가 풀려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미나 문의와 그리고 개인 상담 일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 날씨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에서의 그런 매매를 하기에 매도자들이 조금 낮은 금액으로 낮춰놓은 그런 시세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물가 상승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받을 수 있는 또는 청약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급 물량들의 가격대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의 상승,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리고 뭐 금리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금융사들의 대출 PF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많은 판단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신축 공급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든가 가격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뭔가 움직임을 빨리 가져가야지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 되면은 가격이 또 서울은 또 아파트 가격 2, 3억 오르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우습게 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 조정된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을 많이 찾으시고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 주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조정된 저평가 지역, 추천 지역들 같이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매매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이런 투자의 그런 모습에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 가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재개발 투자가 굉장히 용이하다. 잠시 뒤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주택수에 간주되지 않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보유에 대한 부담감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형 주택들에 대한 투자, 물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구성이 될 것까지도 계획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 이런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상담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세미나 내용은 조정된 저평가 지역 추천 지역들과 그리고 재개발 지역들의 우선시해서 좀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양재역 인근 지역에서 사무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고요. 무료 세미나 참석하실 때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 원하시거나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교통의 요지이죠. 여의도까지는 2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광화문과 종로, 강남 쪽도 30분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 지금 공시가격의 인정 비율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126% 안에 전세 금액을 산정해야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보다도 낮게 실질적인 금액을 책정해서 임대를 놔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뭐 임대 가격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그런 투자라든가 또는 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산정 방법의 개선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 110 대책에서 이런 임대 보증 가입 요건 여건 개선들을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경제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금액대에 산정할 수 있는 모습, 시세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거래량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원활한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빌라 사기라든가 뭐 역전세라든가 깡통 전세 이런 좀 그 좋은 부분의 그런 거래량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나쁜 악영향들을 좀 포커스로 집중하다 보니 굉장히 불안감에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활성화되고 그런 주택 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 그런 빌라 시장들도 좀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의 사다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량들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또 이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소형주택의 그런 세금적인 완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60제곱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의 금액대의 소형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지금 현재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지만 3주택, 4주택일 경우에는 8%까지도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취득 부분들이 어려웠었던 부분, 그리고 양도소득세 시에도 양도 금액에 다주택자는 또 중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종부세가 가장 큰 걱정이었었죠. 종합부동산세에 낼 걱정으로 주택수를 좀 못 늘리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다 개별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큰 메리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 주택,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일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임대 등록을 통해서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장기 보유를 하지 않아도 이제 6년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빌라들에 대한 투자가 과거처럼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빌라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빌라를 매수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정말 낮았었던 금액을 그대로 매수하시거나 또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 재개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 지역들을 계속해서 뭐 성산동이라든가 합정동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구로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런 지역들에서 노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역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지. 이미 신탁사에서도 사업 설명회를 마쳤고 주민 동의율들이 뭐 40%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추진 과정 그리고 또 노후도도 충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추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로역 인근에는요, 뭐 백화점 대형 마트들이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구축 아파트들 20년 된 아파트들이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노후지가 있습니다. 이건 노후지는요, 제가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해봐도 차량이 잘 골목길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골목들이 협소하고 또 주차가 이제 좀 되어 있거나 했었을 때 뭔가 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뭐 차량이 진입이 어렵다라는 것은 사건 사고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모습이고요. 뭐 우천시라든가 또는 침수의 그런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고 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지는 분명히 좀 재개발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프라를 모두 다 개선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 바로 이런 노후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로동 인근 지역에 바로 신도림역이 있습니다. 이곳 신도림역에는요, 조금 더 이런 그 아파트들이라든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대형 마트도 있고요. 뭐 백화점도 있고요. 영화관도 있고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신도림역은 앞으로 또 GTX B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로역에서 단 한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GTX 노선의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구로구청이 위치하고 있고 행정 업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 밀집 지역들 이곳에 인근 지역에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 가로공원이라든가 도림천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로역에서는 앞으로 이곳이 재개발이 됐었을 때 이런 인프라들을 다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업무 시설은 주변에 G밸리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인데요. 이곳 1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신안산선이 또 개발 호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밸리의 그런 업무 시설들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신도림역이 GTX B 노선 한 노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서부간선도로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하시고 서부간선도로가 이번에 지하화되면서 굉장히 교통의 흐름들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는 바로 서해안고속도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간선도로를 따라서 차량 이동을 하실 때도 뭐 지방권, 충청권이라든가 또는 경기권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모습들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가장 가까이의 대형 업무지로서는 여의도 금융업무지구 그리고 용산 그리고 1호선을 따라서 서울역을 지나 어디로 갑니까? 바로 종각이라든가 광화문 지역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CBD 지역까지의 접근성도 구로동에서는 모두 20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약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심한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정말 골목골목 길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자연재해에도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년 이내에는 이곳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집안이 침하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었고 그리고 여기는 신축 공사를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차량이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대형 트럭이라든가 대형 그런 그
차량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신축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재개발에서는 조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례율이 거의 뭐 190%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수익성도 굉장히 높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까지의 거리가 350m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요, 용적률을 늘려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뭐 1000%까지 용적률이 최대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고층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로동 인근 지역에는 모어타운 사업지들도 있습니다. 뭐 3차 예정지도 있고요. 구로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구역별로 이런 소규모의 정비 사업들도 발빠르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들도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곳 지금 임대가 맞춰졌다라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임대 맞출 걱정 없이 바로 투자 금액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는 금액이 얼마냐? 1억 4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세대에 지금 분양 물건으로 나와 있고요. 약 4억에서 4억 2천만 원의 매매 금액으로 전세 시세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 1억 4천만 원 정도 보시고 투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볼 마지막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22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자, 광진구 자양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마용성 광해 광진구입니다. 광진구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려서 입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곳 2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2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뚝섬 한강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한강뷰 라인의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인근에는 이제 성수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한강을 따라서 건너면은 압구정, 청담동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양동은요, 이제 성수동과 건대 입구역 인근에 대학가라든가 뭐 먹자골목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활발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모습의 장점이 있고, 또 지상철로 이루어져 있는 2호선 라인들의 지하와의 잠재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대 입구역 라인들이 지하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완공까지도 얼마 안 남은 곳인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광진구 통합청사뿐만이 아니라 뭐 호텔이라든가 업무 시설들, 오피스, 아파트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10개 동 정도로 30층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동서울 터미널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지상 40층 규모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버스 노선에 관한 그런 그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 버스 노선들도 이곳의 환승센터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 한강변 인근 지역에는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모아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대지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만 확보를 하면은 한 구역, 한 섹터의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강변의 개발 사업지 자양동을 포커스를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호재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2년 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액대보다도 지금은 5억대 이상의 5억 초반대까지도 지금 매매 시세가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액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는 2억 중반대에서 투자 금액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의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재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인근의 광진구청 신청사라는 호재도 있고요. 또 세종대나 건국대 학생들의 수요도 꾸준한 만큼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